이제 미국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시장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패턴상으로 보자면 뭐 전강 후약이라고 설명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따 하나하나 저희가 지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개장 전에 이제 주요 경제 지표들이 막 발표가 나왔는데 너무 잘 나온 거죠, 수치들이. 근데 옛날에 막 긴축이 막 본격적으로 막 이럴 때는 이거 저희 아들 말투가 나오네요. 본격적으로 긴축을 막 할 때는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이콜 긴축 강화였기 때문에 악재였지만, 지금 경제 지표 잘 나오는 건 호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가는 어느 정도 완만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경제 지표가 꺾이지를 않고 견고하게 나온다는 것은 정말 급격한 좀 강한 경기 침체 없이 물가도 잡히고 뭐 이렇게 흘러간다, 골디락스다 라는 개념 때문에 지금은 지표가 잘 나오면 호재로 받아들여지죠. 그만큼 잘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지수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점 힘을 잃어가면서 결국은 하락으로 마감을 한 건데요. 이제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하시죠. 네, 다우존스가 0.7%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올랐다면 사실 장 중반만 하더라도 상승을 했었어요. 14거래일 연속 만약에 올랐다 치면 이게 무슨 1800년대로 넘어갑니다. 1897년 이후.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이 증시가 열리면서 거의 뭐 최장 랠리 뭐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을 만큼 뭐 엄청난 역사적 시간이었죠. 근데 이제 그 기록을 세우지는 못하고 조정을 받은 건데, 그 이유는 사실 그만큼 부담이 쌓였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차익 실현 욕구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S&P도 오늘 0.6% 하락을 했는데 장중에 4,600선 또 터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P 500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쉬어갈 때가 됐다, 차익 실현 욕구가 나왔겠죠. 나스닥 지수도 0.6% 하락을 했는데요. 빅테크주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쯤 되면 조금은 좀 차익 실현할 사람들은 좀 하고 좀 숨을 고르자, 뭐 그런 개념이었지, 뭐 어제 FOMC 끝나고 나서 그에 대한 뭐 후폭풍이냐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조정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 뭐 건강한 조정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오히려 경제 상황이 괜찮으면 증시는 앞으로 쭉쭉 더 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은 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이슈들, 경제 지표들 아까 이제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게 나왔었는지 좀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2분기 GDP 속보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GDP 성장률 오늘 처음 이제 공개가 된 거죠. GDP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차례 공개를 합니다. 맨 처음 속보치 한번 나오고, 잠정치 한번 나오고, 확정치 한번 나오고. 그러니까 2분기 GDP 성장률 오늘 처음으로 이제 공개가 된 건데 2.4% 기록했습니다. 이걸 이제 연율로 환산을 한 건데요. 이게 1분기 때에는 2.0%였고 시장 예상은 아마 2분기는 조금 더 둔화되면서 한 1.8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했는데 2.4가 나온 거예요. 경제 정말 잘 탄탄하게 받쳐지고 있구나 라는 해석이 된 거고, 이 GDP 안에 다양한 또 뭐 구성 요소들이 있을 텐데, 이 GDP 안에서도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게 2.6이 나왔습니다. 이게 전분기에는 4.1%였고 시장에서도 한 3.2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가 압력은 오히려 더 낮아졌어요. 경제 성장은 좋아지고 물가 압력은 낮아지고, 이건 최고의 지표였죠. 그러면서 사실은 개장 전만 하더라도 투자 심리가 매우 좋았던 게 이 GDP, 이 지표 때문이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발표되는 것은 이제 월별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나오는데 요거는 2분기 거였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주택 관련 지표 하나도 있었는데요. 6월 잠정주택 판매, 이게 전월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4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을 한 건데요. 이게 5월에 마이너스 2.5였고 시장에서도 이번에 한 마이너스 0.5 정도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플러스로 전환을 한 거예요. 이 잠정주택 판매를 하면 뭐냐면, 우리 집 살 때 뭐 매수자와 매도자가 이제 서로 합의를 해서 계약은 해요. 그래서 뭐 계약금도 지불하고 이렇겠지만 그 계약이 완전 종료되지 않은 거, 계약은 했는데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그걸 이제 잠정주택 판매를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도 개선이 나오면서
이 부동산 협회, 전미 부동산 협회 등 이 부동산 업계에서는 완전히 주택 경기가 뭐 회복 전환은 아니지만 이제 바닥은 찍었다라는 해석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다 경제 상황이 연착륙으로 가는구나에 힘을 보탰죠. 고용 지표도 나왔습니다. 고용 관련 지표.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거 목요일마다 발표가 되는데 이것도 너무 잘 나온 거죠. 22만 1,000건. 전주 22만 8천 건, 예상치 23만 5천 건. 그러니까 고용 시장도 여전히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지표들이 좋으면 지금 결국 긴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 한 번 더 금리를 올릴까? 아니면 어제로 끝날까? 그게 사실 시장의 관심사잖아요. 근데 이런 지표들 보면 그럼 연준이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 연착륙 쪽에 더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표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코노미스트들의 상당수가 금리 인상 어제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끝났고 경제 상황 좋으면 증시는 계속 간다라는 게 요즘 조금씩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는 기대감이거든요. 자, 애널리스트 뭐라고 얘기했느냐. 먼저 골드만삭스의 데이빗 머클 이코노미스트, 앞으로의 데이터들. 그러니까 연준이 어제 계속 데이터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데이터 보면서 결정할 거야. 뭐 앞으로 뭐 물가지수 2번 나올 거고 고용지수 2번 나올 건데 그거 보면서 우리 9월 거 결정할 거고 매 회의마다 우리는 신중하게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할 거야. 데이터. 그랬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앞으로 이 데이터가 연준이 추가 긴축에서 물러나는 것을 정당화하도록 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 물가 압력이 계속해서 완화되고 있는 걸 우리는 확인이 될 거고 그렇다면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한 명분이 없어질 것이다. 데이터를 통해서 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도이치뱅크의 매튜 루제티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몇 달 내 이 디스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이제 완화되고 둔화되는 거죠. 이게 훨씬 더 분명해질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 7월 FOMC에서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옐렌 젠트너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미국 경제를 주로 분석하는 이코노미스트겠죠. 이 사람도 우리 미국 경제는 경제 연착륙을 달성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인플레와 임금은 둔화될 것이고 일자리 수는 늘어날 것이다. 일자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은 좀 둔화될 것으로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고 오히려 내년 3월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컨센서스가 5월 정도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있는데 이 모건 스탠리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고 있는 뭐 그런 대목이죠. 물론 모든 월가에서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바클레이즈 이런 쪽에서는 한 번 정도 금리를 더 올릴 것이고 그게 9월은 아니고 아마 한 11월쯤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점점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 이쪽으로 조금씩 새로운 의견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점. 그런 점에 있어서 또 주목할 그런 멘트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도 시장 참여자들도 어떻게 보나 봤더니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추가 금리 인상은 없다. 이쪽으로 많이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11월, 12월, 13월 모두 다 금리 동결 가능성 요 확률을 한 50%에서 80%까지 9월에는 뭐 당연히 동결이다라는 게 한 78%, 11월에도 한 67%는 동결 가능성, 12월에도 한 65%가 동결, 1월에도 한 55%가 동결 이렇게 보는데 이게 지금 보면 3월부터 아까 이제 모건 스탠리가 3월에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한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서도 좀 녹아지는데요. 물론 3월에도 동결할 것으로 보는 그 확률이 약 42%로 가장 높기는 합니다만 금리 인하 이때부터 할 거야 라고 베팅하는 확률도 지금 34%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보다는 계속 동결하다가 3월쯤부터 이르면 3월 그냥이면 한 5월부터는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시장에는 나쁘지 않은 그렇죠. 그게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제목에 있어서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오늘 증시 하락이 아주 의미 있고 무언가를 이렇게 시사하는 뭐 그런 거는 아닌 거다. 쉬어갈 때 쉬어가는 거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